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자, 바이오 의료 분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료 분야, 특히 바이오 의료 분야의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자,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응용 사례, 특히 어떤 특정 산업 기업에서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했고 솔루션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례, 응용 사례의 일환으로 자, 오늘 다뤄보실 거는 병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하고 이 도출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바이오 의료 분야 재직자 교육을 담당하는 인제대학교의 변혜원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사례를 배우실 텐데요. 자, 하나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불경, 특히 부산에 계시면 자, 익숙한 병원이죠. 휴병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병원에서는 빅데이터가 처방한 소위 이제 고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실제 응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고 어떻게 분석 기법을 이용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레도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심사 조정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심사 조정을 미리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고 어떻게 분석을 했고 자, 이 분석 결과가 무엇이고 자, 활용점, 시사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병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기조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장문의 문단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자, 휴병원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 원래 이 휴병원은요, 부산에 위치한 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형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병원도 많지만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중형 병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어떤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생각해 보시면 자, 관절 전문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자, 그다음에 관절 전문 병원은 뭐 인공 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수술이나 치료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인 고객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을 도입했던 이 백병원이 당시 개업 10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10년 정도 되니까 경쟁 병원들은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경쟁력이 잃어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제 지금과 과거와 같은 방안으로 계속 하다가는 우위를 점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이 전략이 바로 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고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류해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자. 소위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환경부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고객 맞춤형 SNS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었잖아요. 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소위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매트릭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소프트웨어 또 개발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이 분석 개요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데이터나 결과 또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자, 백그라운드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 휴병원은 자, 매출이 계속 정체되고 있었어요. 자, 10년 차인 휴병원은 그래서 이제 신설 병원하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주변에는 새로운 병원이 있고 아무래도 환자들은 새로운 병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라면 아마 전통적으로 유능한 행정부장이나 뭐 이런 CEO 분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병원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휴병원은 과감한 방법을 도입합니다. 자, 고객의 세분화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AI식의 분석을 통해서 솔루션을 얻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조금 병원이 사실 보수적인 기관이잖아요. 회사랑은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병원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선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 생각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빅데이터는 뭘 이용했냐? 자, 일단 병원이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병원의 고객 맞춤형 데이터가, 자,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 데이터가 일단 제일 중점이 되겠죠. 자, 우리 병원을 찾아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탈되느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어떤 공공 데이터보다는 자, 병원의 내부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휴병원의 내부 진료 데이터 10년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분석은 군집 분석과 RFM 분석과 빈도 분석인데요. 자, RFM 분석은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냐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RFM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 매트릭스를 좀 보시면, 자, 군집 분석을 통해서 뭘 했냐면요. 일단 고객 그룹을 세분화합니다. 자, 고객 그룹을 세분화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병원을 주로 충성도 높게 찾아온 VIP 고객과, 자, 우리 병원을 빠른 속도로 이탈한 고객, 그리고 우리 병원을 뜸뜸이 오는 그래도 관리 고객,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자, VIP 고객은 좀 더 이 우리 병원에 올 수 있게 더 대우를 해주고요. 자, 이탈하는 고객은 다시 우리 병원에 올 수 있게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세분화, 우리 소위 이제 그룹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FM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그룹 세분화에 활용이 됩니다. 자, 빈도 분석을 통해서는, 자, 세분화 외에도 고객 그룹별 특성을 파악해서, 자, 고객 그룹을 정의하는데 기초 자료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탈 고객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탈을 했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룹 간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사례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뒤에서 살펴보실 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 고객을 재정의합니다. 즉, 우리 병원에 한 번 와서 많은 돈을 쓴 사람이 우수 고객이냐, 아니면 작지만 우리 고객을 계속 방문한 사람이 우수 고객이냐,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재정의해서 우수 고객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속 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이탈 고객에 대해서는, 자, 홍보도 하고, 또 왜 이 사람들이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세부 원인도 파악하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탈 위험이 높은 고객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랑 향후에 융합하게 되면 소위 이제 건강증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처방한 소위 이제 고객관리 방안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먼저 수집 데이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휴병원에 대한 고객 데이터입니다. 자, 이 내원한 이 환자분들은 성별이 어떤지, 연령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또 외래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수술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는지, 또는 이제 검사만 받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까지 다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료 데이터를 통해서, 자, 방문 횟수, 자, 그 다음에 지출 비용, 이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당시 분석했던 솔루션은,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딥러닝 계열로 가면 파이썬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뭐 군집이나 패턴을 분석할 때는 R이라고 하는 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R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자, 이때 참여 기업은, 자, 수요 기업은 휴병원이었고요. 실제로 휴병원이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사는, 이 솔루션사는 주식회사 웨슬리 퀘스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대행한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병원은 지금 위기 상황을 인식했고,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자, 고객 그룹을 분류한 거죠. 자, 그래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까지도 예측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유형별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자, 자주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또 뭐 충실하게 오는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또 충실하게 올 수 있도록 나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새로운 어떤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자. 즉 우리가 우수 고객은 계속 잡아두고 이탈 고객은 다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에게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활용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이 아까 보셨던 활용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사실 우리가 이 AI 분야에서는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링을 쓰느냐가 사실은 뭐 더 정밀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어떤 데이터 유형과 거기에 맞는 분석 기법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객 그룹별 맞춤 관리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K-means clust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K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개로 묶고 싶다. 예를 들면 VIP 고객, 일반 고객, 이탈 고객 이렇게 세 개로 묶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K는 3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을 건지에 대한 기준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룹은 거리에 기반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 그 한자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리를 기반으로 그룹핑을 하자.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유형에 들어가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FM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룹핑 할 거냐? 지 RFM인데요. 이 RFM은 우리가 자, 최근성, 거래 빈도,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에 왔고, 자, 우리가 소비자를 분류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또 얼마나 빈번하게 왔고, 한 번 왔을 때 사용한 비용은 얼마냐? 자, 이 기준으로 지금 이 그룹을 나누자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1%의 우수 고객군과 34%의 이탈 고객군과 자, 이제 미확정 고객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정치에서도 중도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냐 진보냐 뭐 이건 자, 정말 그 팬덤들이 있는데 이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1%의 우수 고객군. 자, 이 사람들은 완전 충실한 팬이에요, 팬. 자, 그 다음에 이탈 고객. 눈물 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나간 고객이죠. 그리고 미확정 고객이 지금 65%예요. 자, 이탈한 고객은 뭐 사실 마음을 돌리기 뭐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확정 고객은 자, 절반 이상이니까 65%를 차지하니까 이 고객에 어떠한 타겟팅을 할 거냐는 자, 이 병원이 앞으로 향후 1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솔루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수 고객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주 방문하고 자, 지출은 근데 이제 특성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자, 다빈도인데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VIP는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많이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방문해서 지출 비용이 낮은 사람들, 이걸 이제 VIP로 또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반대로 저빈도 고액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방문횟수는 적지만 한 번 왔을 때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는 자, 이 고객들이 1%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탈 고객은 자, 마지막 7년 전에 마지막 방문을 하고 자,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탈한 사람들은 4년 전에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지금 결과값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방문한 게 4년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병원을 사실 갔을 가능성이 높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미확정 고객군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최근에 첫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야죠. 왜? 이 사람들은 우수 고객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탈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했다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특성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합니다. 진로 이제 기록을 들여다보게 되죠, 휴병원은. 그래서 봤더니, 자, 우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무릎 관절증이나 척추협작. 자,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50%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굉장히 좀 나이 많은 이제 그 고객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질병이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노인분들은 만성질환이나 이런 어떤 동반 질환의 개수가 많습니다. 뭐 최소한 2개 이상의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면서 척추협작이 있는 경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우수고객군들은 분석했더니 질병의 평균 개수가 자 5.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성질환이 많은 좀 아픈 사람들이었던 거죠. 평균 55%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수술에 대해서 만족했던 사람들이 계속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탈 고객은 뭐였냐? 첫 진료 시에는 동일했어요, 우수 고객이랑. 자,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릎 관절증이나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비율이 25%였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우수 고객에서는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수술이 필요한 진단이 아니라 뭐 다른 간단한 디스크나 뭐 이런 이제 질환으로 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시면 진단받은 질병의 평균 개수가 1.5개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탈 고객은 좀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젊은 층은 만성질환의 동반질환 개수가 좀 적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1%만이 수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간단한 재활이나 시술이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 수술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를 본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수 고객군 중에 저빈도 고객군은 87%가 수술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고액 지출의 원인이 수술이다. 즉 수술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술이었네요. 지금 이 우수 고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탈 고객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요인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게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 솔루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자가 5명 있잖아요. 5명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라쏘명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현상은 하는데 결과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그러고 자, 뭐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솔루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휴병원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보시면 이탈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특징을 파악했더니 자, 연령이나 성별을 봤더니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주로 이탈을 했었어요. 자, 우수 고객군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없었습니다. 다 고령자였죠. 근데 자, 이탈 고객군은 36%가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었던 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인대가 삐거나 엉덩이가 삐거나 이런 염자로 방문한 비율이 높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교통사고 환자들도 관절병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경우에 사람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리고 주요 병명을 중심으로 이제 수술 비율을 분석했더니 결국은 이 근육 파열 등의 병을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고객들이 추후에 이탈 고객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예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파열은 사실은 수술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결국 이탈한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근육 파열을 받은 젊은 40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병원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뭐 예를 들면 뭐 알림 서비스도 계속 주고요. 친절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자, 소위 이제 타겟팅이 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결과를 통해서 휴병원은 우수 고객도 재정의하고요. 그래서 우수 고객들한테는
예, 우수한 고객이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1%의 고객들한테. 자, 이 1%의 고객들이 지금 주로 척추협착증이나 무릎 관절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타겟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적힌 달력을 배포하게 됩니다. 자,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수 고객이 척추협착증이나 무릎 관절 수술이 아니라 근육 파열 수술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젊은 층처럼. 그 젊은 층이 아니라서 근육 파열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근육 파열 수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달력을 주면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예, 마치 젊은 사람들한테 치매의 정보가 적혀있는 달력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수 고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이 심화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면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탈 고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심화 분석도 해서 자, 장기, 중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우수 고객도 확보하고 이탈 고객도 다시 마음을 돌리는, 자, 이런 성과 지표를 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젊은 층, 이탈 고객들이 젊은 층이었잖아요. 40대 이하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마케팅 홍보 전략을 차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단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대회를 개최할 때 네, 후원도 하고, 예,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생성된 앞으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해서 재분석을 또 해서, 예를 들면 수술이 의심되는데 왜 이탈했는지, 뭐 예를 들면 비용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랑 융합해서요.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경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부산 경남 지역 시민들한테 이 알림을 제공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유경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휴병원이 뭔가 기여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런 하나의 이미지,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전략을 고려했다. 예, 이런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건데요. 크레도웨이라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빅데이터로 심사 조정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 회사입니다. 자, 주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 신사를 예측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크레도웨이는요, 최근에 의원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 청구를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사 조정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못한 심사 조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불만이 올라가죠.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 심사 청구에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게 이 크레도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한 서비스를 만든 이후에 파일럿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분석을 해서 자,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라는 게 이번 크레도웨이 솔루션의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매트릭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때로는 보시면 예상치 못한 심사 조정이 발생합니다. 자, 고객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가 다른 인정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심사 조정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특성을 분석해서 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자. 자, 이게 바로 크레도웨이에서 만들려고 했던 AI 소프트웨어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크레도웨이는 자, 이때는 자, 보시면 우리가 이 건강보험 심사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요? 자, 건강보험 심사조정 그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때 지금 사용된 분석은 보시면 빈도 분석, 그 다음에 비교 분석, 그 다음에 GIS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지금 연결된 고리를 보시면 빈도 분석은 자, 세 가지 다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심사 조정의 기준도 선정하고 고객 그룹별 특성도 파악하고
자, 시각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빈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하면 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분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제 꼭지의 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심사 조정의 기준, 예를 들면 1차 심사 조정이랑 2차 기준이랑 이런 게 왜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그룹별 특성도 파악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GIS 분석은 역시 우리가 GIS가 지리정보 시스템이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자, 시각적인 어떤 표현을 위해서 합니다. 특히 지도를 활용한 시각적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공간지리 정보 서비스 GIS 시스템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적용했냐 결과물을 보시면 특정 지역의 심사 조정 특성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서 주로 어떤 뭐 심사 조정이 있었느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를 만들었고, 자, 이런 걸 기본으로 프리미엄 통계 서비스, 그러니까 예측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하나의 맞춤형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걸 위해서 하나의 파일럿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지금 요 솔루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집 데이터는 건강보험 심사 조정 통보서에 대한 데이터 표본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석 솔루션은 자, 딥러닝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R 랭귀지를 썼다, R 프로그램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참여 기업은 이 당시 수요 기업은 역시 크레도웨이라는 수요 기업이었고, 자, 아까 보셨죠? 자, 빅데이터 솔루션 회사인 웨슬리 퀘스트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 솔루션을 분석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를 보시면, 자, 크레드웨이는 심사조정 관련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회사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게 유의미한 결과값이 안 나오면 서비스를 사실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개발한 이 서비스가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빈도 분석이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이나 진료 과목별로 혹시 어떤 심사 조정의 경향이 있나, 트렌드가 있나, 이것을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약제 처방전이나 심사 조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또 비교 분석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약제나 약 효능 이 두 가지를 검색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적의 개선안, 그러니까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에 일단은 파일럿 테스트, 어떤 적은 수의 샘플로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가 달성됐는지, 자, 우리가 심사 조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일럿 서비스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시제품을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나서 성능 확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 데이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 조정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자, 먼저 1차적 기준이 있습니다. 1차적 기준은 뭐였냐면 각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분석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심평원에서 지금 이거를 심사를 하잖아요. 심평원에서 전국을 9개의 어떤 그 지역으로 분류해서 지원으로 분류해서 제 지원별로 보험 청구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평원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프로세스를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 크레도웨이에서는요, 다양한 지역 단위 중에서 어떤 분류가 가장 적합한지, 자, 심평원에서 하는 적용 분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게 그 동일한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기준으로는요, 사실 이제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될 텐데 진료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진료 과목은 심사 조정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통증 뭐 이런 거는 사실 주관적이라서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진료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료 과목별로 판단해서 최근 2년간의 평균 심사 조정 건수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라는 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세분화해서 살펴보자 라는 게 또 다른 이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냐, 약제 처방 전 심사 조정 관련 빈도 분석 이런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이제 충족하고자 시행했는데, 검색 기준은 약제랑 약효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심사 조정에서의 영양성에 영향을 미쳤냐, 자, 약제나 약효능이 영향을 미쳤냐, 요거를 이제 또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심사 조정 기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 결과 봤더니 우리가 지역 단위로 분류해서 분석을 진행해 봤더니, 자, 지원이라는 거는 특정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에서 뭐 특별히 심사 조정이 더 많더라 라는 게 뭐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심사 조정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건 지역 차별이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고, 자,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예를 들면 요양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봤더니 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자, 결국은 하지만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봤더니 우리가 9개의 특별시 광역시가 우리가 다 합치면 9개거든요. 봤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도지역이 8개의 도가 좀 이 조정 이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지원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단체, 그러니까 9개의 어떤 광역권으로 일단은 분석을 다시 기준을 잡아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 2차 기준은요, 진료 과목이라고 가설을 세웠었잖아요. 자, 진료 과목은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자, 특히나 외과에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를 들여보다 보니까 외과 중에서도 정형외과에서, 자, 높은 수준으로 심사 조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냥 부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불필요하게 뭐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마 진료 과목이 좀 특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아마 또 추정컨대 정형외과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환자들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아마 또 심사 조정이 그런 이유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진료 과목은 이런 심사 조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 심사 조정 기준을 파악하고요, 약제를 기준으로 또 경향성을 분석합니다. 사실 약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비슷했는데요. 최다 빈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처방했던 약제의 경우에도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 정도의 비율만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비중이 높은 10개 10대 약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금 처방된 약제를 다 합쳐도 전체의 한 14%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제를 심사 조정의 기준을 두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최다 빈도로 이 처방한 약제도 이 포션이 적으니까요. 자, 반대로 우리가 진료 과목의 기준일 경우에 봤더니, 자, 외과에서는 해열 진통제 계열 심사 조정 비율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냥 약제는 다빈도만 봤을 때는 뭐 2.6%밖에 없었는데, 외과에서 진료 과목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차등해서 봤더니 외과에서는 해열 진통제 계열 요 하나가 지금 조정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자, 그다음에 내과에서는 또 진료 과목별로 봤더니 내과에서는 진해 거담제, 가래를 없애는 요게 이제 20% 이상으로 또 심사 조정 비율이 높았고요. 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소화기관과 관련된 수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자, 지금 요런 경향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앞서 보셨던 이 심사조정 기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지역 심사조정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이 솔루션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로 활용을 해본 겁니다. 이 크레도웨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레도웨이에서 실제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는 사실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통계 서비스였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좀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걸 보고 싶어서 파일럿 분석,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는 어디를 지역을 했느냐, 대구 지역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정형외과가 심사 조정의 비율이 특별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국 비율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대구 지역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럿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자, 그래서 뭘 비교 분석했냐? 보험 청구 조정 시계열 분포를 보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청구 조정 유형도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정형외과와 대구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대구 정형외과는요, 전국에 있는 정형외과 특성하고 다르게 심사 추정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약제나 원내 급여의 심사 조정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특정 지역의 진료 과목의 심사 조정의 특성을 고객한테 제공한다면 이제 결과는 뭐냐? 자, 결론은 뭐냐? 고객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더 많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를 또 뭐 했냐면 대구 지역 정형외과에서 어떤 처방전이 어떤 이유로 심사 조정이 되었냐, 자,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행위하고 약제로 분류해서 이제 봤더니 가장 많이 심사 조정되는 항목이란 약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게 활용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제 이 크레도웨이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면 고객 입장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같은 부산에 있는 의원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의원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원인으로 심사가 조정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심사 조정이 빈번한 의원은 잘 안 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은 심사 조정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 크레도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희망하고 이런 예측 AI 빅데이터 기반 예측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결국은 앞으로 제가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프리미엄 통계 서비스가,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곧 도래할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화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지금 크레도웨이가 한 건데요. 자, 향후에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서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선도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전국 병의원에서 적정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레도웨이는 향후 이런 걸 만들고 싶었나 봐요. 자, 전국 심사조정 현황 안내 서비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이제 향후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지역별로 최신 심사조정 경향을 또 미리 반영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그 시각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지금 김해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김해 의원들이 이런 심사 조정률이 높아요.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이 시각화로 봤더니 지금 이거 GIS 데이터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지도에 표시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김해에서 다른 병원이 아니라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산에 있는 똑같은 동일 진료 과목인데 그 의원이 더 심사 조정이 잘 안 된다면 저는 당연히 소비자로서 그 정보를 통해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하나의 예측 솔루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신 두 개의 회사,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이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자, 빅데이터가 이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두 개가 좀 다른 사례였어요. 지금 나서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내부 데이터를 활용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크레도웨이는 외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게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내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이런 퍼블릭 데이터, 외부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병원 기관에서 재직하면서 무언가의 이런
빅데이터나 이 산업의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개발하신다면 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적합한 분석의 지금 사례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또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또는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또 이 파장 이걸 통한 아주 좋은 결과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차 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